시황으로 가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GDP도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이제 FOMC는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고, 페드워치 보니까 연초에는 이 3월에 인하 가능성이 70이었다가 한 40%로 떨어졌다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또 50% 정도까지 왔습니다. 3월에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불씨가 살아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12월 FMC에서 4월에 연준 의장의 분위기나 바람으로 시장에 3월 분위기나 굉장히 네. 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GDP 내용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채권 플로우에서도 GDP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2%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번에 이 미국에서 GDP도 3%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미국의 GDP가 연율 3.3%로 시장 예상치가 2.0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앞서서도 여러 번의 GDP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준 바 있는데요. 마치 중국의 GDP처럼 5%씩도 성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에도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나은 GDP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 채권 플로우에서는 GDP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물가가 잡히는 이 시나리오가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GDP 발표를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슈퍼소닉 골디락스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페리테일, 그러니까 지금이 참 동화 같은 상황이다라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이렇게 숫자로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의 FOMC에는 어떻게 또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예, 잘 들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FOMC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12월 F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으로 시장에서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들어서 발표된 지표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라던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12월 소매 판매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도 3.3%로 잘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 숫자인 4.9%보다는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시장 예상치인 2%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나오라고 애틀랜타 연준총재에서 추정을 하는 미국 경제 성장률 이제 그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인 2.4%보다도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 기준 연간으로는 3.1%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이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까지 올렸지만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그 긴축의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경기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3월달 인하 가능성을 재차 높였겠지만은 4분기 경제 성장은 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꺾는 이런 모습을 조금 높이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1월 FMC 같은 경우는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2월 FMC 이후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적인 발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과도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언급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3월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나 돼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준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나 돼야지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1월 FMC에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조금 3월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반기 인하를 좀 보고는 있는데 이 기대를 얼마나 꺾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의 멘트 자체도 좀 호기시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 기간이 남았으니 시장 시장의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시켜주는 흐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성적인 기대감이 아닌 다소 희망이나 바람이 섞여 있는 감성적인 기대, 이렇게 그럼 볼 수 있겠네요. 사실 페드워치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 3월에 50%면 낮은 데이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시장의 이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원분들도 상반기 인하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견지해 주시네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국내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인하 가능성이 사실 작년 말이나 연초보다는 많이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의 50% 가량은 이제 3월에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도 이제 후퇴할 수 있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절반 정도 남아 있는 거죠. 후퇴를 하긴 했지만은 아직 더 후퇴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시장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3월 인하의 유무인데 2019년 7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전에 직전에 금리 인하했을 때가 2019년 7월인데 그 전 회의인 6월에 회의에서 연준은 성명성 문구를 바꾸면서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시그널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1월 FMC에서 이런 시그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기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조급하지 않을까,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1월 FMC가 되면은 시장에서 3월 인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또 앞서 나갔던 것인지 현시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시장의 인하 기대가 과도했다라는 것이 좀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수급상으로도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채권 발행이 좀 상당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채권 발행 규모가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들 분들이 어차피 연말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 있으니까는 지금 발행이 많을 때 사서 연말에 수익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 가운데서 이제 이런 수급 환경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매수세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 FMC 이 정도가 되면 확인될 수 있다. 더욱이 이제 FMC 직전에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도 발표가 됩니다. 저희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11월과 동일한 발행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별로 발행 규모가 바뀔 수 있다라는 좀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오후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2월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2월 발행 규모가 14조 원입니다. 1월보다 이제 3조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3조 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통상 이제 1월보다는 2월이 증가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데, 2월에 이제 설날이 존재하면은 기재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발행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발행 규모를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3조 원을 1월보다 증가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상반기에 한국 재무부도 기재부도 발행을 해야 되는 물량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걸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이제 일반 회사채들 발행까지 상당한 규모, 2월에만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게 37.2조 원으로 이제 이것들이 새롭게 이제 차환 수요까지 겹치면은 2월 달에는 이제 수급 부담이 좀 점점 높아지면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2월 달에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매수에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고 꽤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2월 달까지 지금 발행되는 규모라든지 수급적인 측면까지 점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들여다봤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이었습니다.